남들의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벌어지는 성인 못지않은 행위들. 청소년들의 성의식이 지금 위험 수위에 치닫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음란물의 범람 속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 아이들. 청소년들의 성문화, 그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지난해 말 2천여 명의 청소년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프리허그를 빙자한 낯뜨거운 애정 행각이 백주대낮 명동에서 벌어진 겁니다.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른을 능가하는 스킨십을 서슴지 않는 청소년들. 이 같은 애정 행각이 청소년들 사이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직도 매주 주말이면 많은 청소년들이 모인다는 프리허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명동거리. 매서운 겨울 한파 속에서도 명동은 프리허그 피켓을 든 채 모여드는 청소년들로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또래 아이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포옹을 거듭하는 10대들. 이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성인들의 반문화에 빗대 프리허킹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백주 대낮에 길에서 키스를 하는 아이들까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지나가는 누구도 감히 말릴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다 거의 뭐 여자 만나러 남자 만나러 그러려고 해요. 다 사귀고 가요. 네? 거의 보통 다 사귀고 가요. 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프리허그 하다가 만들어진 커플도 많고 그래요. 번호도 받고 그래? 네, 좋으면 마음에 들면 번호 따가고 그래요. 오시면 그냥 막 뽀뽀하고요. 그 커플들끼리 모여가지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막 그래요. 동방예의지국이라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애정 행각이 가능한 걸까? 프리허그는 날로 개방돼가는 10대들의 달라진 이성관의 단면인 겁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어른들과 주변 상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앞을 다 갈아맞고서 손말도 자기들끼리 껴안고 막 욕하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이건 프리허그가 아니라 무슨 애정 표현하고 껴안고 백허그가 어딨어요. 백허그가 세상 뒤에서 껴안고 막 주물르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경찰까지 나서 매일같이 명동 일대의 순찰을 돌고 있지만 아이들에겐 이 또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프리허그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강제로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선도하는 쪽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청소년들의 프리허그 문화는 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 사실 프리허그는 2001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간 캠페인으로 따뜻한 포옹을 통해 현대인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변질돼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아이들이 상당히 그 에너지가 많은데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을 하거나 학원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좀 뛰어놀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스킨십하고 그러면서 이 친밀감이나 스킨십에 대한 욕구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극적인 음란물이 넘쳐나고 있는 것도 개방된 청소년 성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영상물에는 성인 인증 절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간단한 확인 과정만 거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잘못된 성의식을 갖는 아이들도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초등학생들마저 이성친구 사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만나고 문자 메시지로 교제를 시작하며 어른들이 상상치 못할 대담한 행위를 일삼는 초등학생들. 서울 시내 초등학교 6학년생의 63%가 이성 친구를 사귀어봤으며 그 가운데 18%는 뽀뽀와 키스까지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성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그 모습은 어떨까요? 거리를 걷다 보면 흔히 만날 수 있는 청소년 커플들. 손을 잡고 거리를 걷거나 커플룩을 맞춰 입는 등 자신들이 커플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이들에게 기본인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데이트 문화는 어떨까? 앉는 것까지는 그냥 서로만 다 될 거예요. 나 보자마자 심각해. 저희 말이 키스해요. 아이들이 말하는 애정 행각이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이들 커플이 향하는 노래방에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눈앞에 있음에도 이성 친구 옆에 달라붙어 거침없는 스킨십을 나누는 청소년들. 노래를 부르는 내내 잠시도 떨어지지 않은 이 아이들은 대체 서로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 걸까? 지금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3주? 어떻게 누가 먼저 사귀자고? 뭐라고 하면서? 제가요, 어떤 남자한테 소개 받았는데요. 걔가 저랑 착하려는 이 오빠가 그냥 자기한테 오라고. 내가 50, 투투 정도, 끼리 되지 않았냐? 언제 되면? 투투 22일쯤에. 너 끼리 되지 않았냐? 아이들에겐 사귀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너무도 간단한 놀이처럼 보였습니다. 최근 청소년 커플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 자신들의 음란한 사진을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음란물에나 나올 법한 영상을 만들어 이를 자랑스레 유포시키는 10대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탈선이라 부를 만한 행동과 연결되기 마련. 술을 마시고 거리를 헤매는 청소년 커플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놀고. 모텔이요. 아, 가요? MT. 마트가. MT라고? 마트가 미음 티귿이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시식은 시읒시읒이잖아요. 10대가 모텔에 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아이들은 무인 모텔을 이용할 뿐 아니라 성인 출입업소를 이용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한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합니다. 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름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판 다음에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시 이렇게 필름 붙이고 좀 막 티날 것 같다 그럼 안에다 이렇게 비비크림 발라서 좀 흐릿흐릿하게. 이처럼 성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이들은 과거 문제아라고 불리던 학생들의 범주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 이성 친구와 성관계까지 가능하다는 청소년이 무려 27%에 달했으며 첫 성경험 나이가 15살이란 믿지 못할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성의식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TV에서 그 노출이나 또는 신체 접촉의 수위가 높아졌잖아요. 그걸 한번 해봐야죠, 애들은. 호기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서 개방풍조가 생기고 또 이것은 이제 그 인터넷의 혁명이라는 게 이제 all over the country,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동양이 있었잖아요. 그 동양을 조금 더 가리고 그 전통이나 문화가 그랬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가리지 않게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청소년의 성문화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기성세대들도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주로 찾는 PC방과 카페 등이 변종수법으로 영업을 하며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요즘에는 카페 같은 데도 룸카페 이런 데 있어서 그냥 그런 데는 민증검사는 안 하잖아요. 룸카페는 진짜 거의 10대 거기서 뭐 해요? 솔직히 커플들끼리 가면 스킨십도 하고 스킨십 이렇게 다 아예 벽 마개가 되는 데도 있고 아예 입구가 막아져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안 보면은 안 하죠. 그리고 오히려 직원들도 다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경우도 많고. 룸카페는 방처럼 나눠져 있어 그 내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10대가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10대, 20대가 제일 많이 와요. 그래요. 잘못 이렇게 문 열면은 손님들이 당황하고 하긴 하죠. 그냥 서로 좀 잘 애정행각하고 있는데 제가 열어버리면은 그냥 별로 시선도 없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간혹가다 청소할 때 막 이상한 게 발견되긴 하는데 이상한 게 뭐예요, 가끔? 성인용품 같은 거. 최근 학생들이 자주 찾는 곳은 또 있습니다.
각종 게임부터 DVD까지 시간제로 즐길 수 있다는 멀티방. 취재진은 아이들에게 물어 근처 한 멀티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두컴컴한 좁은 복도를 따라 창문도 없는 작은 방들이 들어차 있는 멀티방. 심지어 카드를 꽂아야만 출입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텔을 연상케 하는 방 안에는 수건과 샤워 시설까지 갖춰져 있고 아예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침대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곳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기도방 같은 경우는 이 규제하는 그게 있는데 멀티방 같은 경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다고 규제 법률이 없대요. 주인이 만약에 그런 걸 보고 저희한테 신고를 한다면은 저희가 가서 뭐 단속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처럼 개방된 성문화 속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아이들. 그중에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도 더욱 늘고만 있습니다. 서울의 한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 이곳에서는 미혼모들을 보호하고 출산을 도울 뿐 아니라 임신으로 학업이 중단된 이들을 위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학생으로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위탁교육 기간 동안 이곳에서 아이도 낳고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는데요. 원정 학교에서 성적 처리와 출석 처리가 그대로 됩니다. 학업을 중단한 이들에 비하면 그나마 추천서를 받아 이곳에서 공부하게 된 미혼모들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중3이란 어린 나이에 이곳에 와 올해로 17살을 맞은 희진 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딱 병원에 갔는데 딱 임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딱 강낭콩한 크기에 딱 있는데 그게 애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막 심장 소리도 다 들리고 그러니까 막 그냥 눈물이 딱 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딱 나고 그냥 앞이 캄캄했어요. 그냥.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한 희진 양. 하지만 그날 이후 자신을 보는 친구들과 학교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도 하는데 나는 임신한 거 하나 때문에 애 하나 생긴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그냥 자기들과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임신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임신 단지 그거 하나 안 했다고 그냥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더라고요. 희진 양과 같은 미성년자의 분만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설 입소자 4명 가운데 1명은 청소년일 정도로 10대 미혼모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적 행위를 하게 된 계기들을 봤을 때 여학생들은 상대방을 이제 좋아해서 사랑해서라든지 또는 그 분위기상 상대방이 요구하는데 거절하기 힘들어서라는 이제 반응이라면 반면에 이제 남학생들은 충동과 욕구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술의 어떤 취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 다 경험을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도 하고 싶어서라는 그런 남녀의 어떤 성문화의 차이들 속에서 이제 그 어떤 성적 행위들을 경험을 하지만 그 행위를 하고 나서의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더 깊어진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후회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서운해지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나아지지 않고 있는 미혼모의 복지와 여전한 사회적 차별은 아이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난 연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더 없었으면 좋겠어요. 10대 나이에 미혼모가 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우리의 소중한 자녀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청소년의 성문화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된 지금 진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차가운 비난의 시선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일 아닐까요?
시사기획맥 오지혜였습니다.